성남지청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취재 기자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 출석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저희가 생중계로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혜란 기자가 잘 짚어준 것처럼 오늘 성남FC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검찰로부터 어떤 조사를 이재명 대표는 받게 될 것이며 이 대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가 오늘의 관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 30분 잠시 후에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재명 대표 출석합니다. FC 구단주 시절 160억 대가성 후원금 의혹, 제3자 뇌물죄다. 검찰은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래요. 삼성 이재용 불법 승계 의혹 등 기업범죄 수사 전문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 사건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검찰 수사팀 최순실 국정농단 때보다 증거가 훨씬 많다라는 얘기도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될 수 있습니다. 검찰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때보다 증거가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이재명 대표이다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일단 이 대표가 들어가면 예전에 이 소환을 통보할 때 지청장 정도는 통보해야지 많이 이런 얘기도 보도가 있었는데, 그 지청장이 일단은 차라도 한 잔 통상 대접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관례에 의하면 차 한잔 할 가능성이 크죠. 지청장 집무실로 부릅니까, 그럼? 아니, 아마 조사실로 가서. 거기 가서 아마 제가 볼 땐 지청장에서 차를 한잔 할 게 아니고 이제 부장검사실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부장검사실에서 아니면 이제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할 수 있어요. 영상 녹화실에서. 예. 영상 녹화실에서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영상이 이제 녹화되는 그 특수 장비가 있는 조사실 말하는 거예요. 예.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지청장이 그쪽으로 갈 거예요. 지청장이 그쪽으로 간다. 그런 이제 차 한잔 하든지 아니면 애우상 오늘 조사는 하고 싶은 말 하시고 편하게 조사 받으라, 이제 형식적인 말이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데 소위 이제 범털이 조사 받을 때 지청장급이 이제 가서 티타임 하잖아요. 그때 보통 이 지청장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날씨 얘기하고 그럽니까? 날씨까지 얘기하지 않을 거고, 근데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오늘 조사 좀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좀 힘드실 텐데 중간에 좀 휴식을 취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셔라.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조사받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건 지적하고, 그러면 저희가 의견을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형식적인 대우적인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조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장검사가 조사를 하거든요. 부장검사가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부장검사 조사하지 않죠. 하지만 제1야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또 평검사 조사를 하게 되면 또 무시를 했다랄지 또 그런 얘기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장검사 조사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우 차원에서 부장검사 조사할 수 있고, 부장검사는 또 일반 평검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사 경험이 많고 조사의 노하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장검사가 이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실력이 있다. 그렇죠. 경험이 일단 베테랑이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하는 부장검사도 이제 특수통이에요. 특수통이고 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 경제학과 나와서 사법 시험을 합격한 그러한 검사거든요. 유민종 부장검사인데 혹시 김광삼 변호사님 그 검찰 계실 때 한참 후배 검사 같은데 같이 근무는 안 해봤군요. 10년 이상 후배죠. 10년 이상 후배라. 그렇지만 이제 검찰 쪽에서는 상당히 스마트하고 여러 가지 수사 능력도 있다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그렇군요. 같아요. 그럼 조사를 막 하다가 그럼 점심 시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통상. 점심 시간 때는 이제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초밥 시켜서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물어보죠. 아니면 검찰 수사팀이 또 배달시켜서 먹는 데가 있거든요. 배달로 합니까? 주로? 그런데 짜장면, 아니면 곰탕 이런 것들은 반찬이 많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 검사들은 조사할 때 짜장면 아니면 곰탕이에요, 꼭? 그게 아마 좀 간단하고 배달이 쉽죠. 그렇군요. 요즘에는 좀 배달 문화가 많이 발달했지만 적어도 코로나 전에는 곰탕은 곰탕 한 그릇에 깍두기 하나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배달도 쉽고 또 먹는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밥 말아서 후루룩 짭짭 하면 예. 금방 끝나니까. 근데 나가서는 식사하게 안 해요? 조사하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도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 조사를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예. 검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준다. 나가서 밥 먹고 오라.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범털처럼 굉장히 유명 인사 이런 사람들 나가면 또 기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본인 자체가 나가기 싫어하죠. 밖에 언론이 다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무슨 질문 받으셨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렇죠. 따라 붙으니까. 그리고 또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이제 거기까지 다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외부에 나와서 식사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군요.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조사도 받고 식사도 뭐 대충 빨리 해서 예. 일단 조사를 마무리하고 아무튼 검찰청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네. 거죠. 그런데 오늘 조사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까 뭐 이재명 대표는 뭐 자신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자신감 있을 그런 범죄 혐의는 아닌 것 같고 결국 오늘 이제 조사하는 것은 이제 대가성, 예? 그리고 청탁을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메일 같은데 뭐 용도 변경을 해주면 후원하겠다.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어느 부지를 살 수 있게 해주면 후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랄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제일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성남 FC는 예. 시의 예산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에서는 뇌물이 제3자한테 가야 하는데 성남 FC는 제3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법리적인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조사하는 데 있어서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지는 않고 단지 검찰이 어떻게 법률적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뭐 기소 여부랄지 아니면 영장 청구 여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관련해서 기존의 입장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과연 뭐라고 답변할지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됩니다. 김수영 교수님, 중요한 건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이 대표가 뭐라고 오늘 진술하는지를 검찰 입장에서는 잘 청취를 할 것이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그 증거에 대해서 뭐라고 방어 논리를 내세울 건지가 사실 재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김관선 변호사님이 딱 그 찝어주셨잖아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했다는 두산과 성남시 공무원들 사이에 오갔던 공문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후원금을 성남FC에 후원하겠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다는 이 문건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대표님 시장하실 때 이 문건 보셨습니까? 혹시 뭐 사인이 돼 있다면 시장님이 사인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이걸 계속 아마 물어볼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제일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입장은 그 용도 변경을 해준 것과 광고비를 수주한 것 사이에 대가 관계라든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아마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정한 청탁 이거를 해주면 광고비를 내주면 돈을 내면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그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이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기는 내 주머니에 10원도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제3자 뇌물이라는 게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본인이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있었으면은 네. 성립할 수 있는 범죄고 대법원 판례를 좀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묵시적인 청탁 묵시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도 이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어떤 증거가 있지 않더라도 쌍방 간의 어떠한 공공연한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게 있으면 이것도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공문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묵시적 청탁을 넘어서서 공문에 뭐 얼마를 내면은 우리가 용도 변경을 생각하겠다라는 이런 공문도 있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박근혜 대통령 수사 때보다도 훨씬 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는 무혐의 처리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예. 자신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한번 무혐의로 이미 종결이 됐던 걸 다시 꺼집어내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때 제대로 조사가 안 됐고 증거들이 여러 가지로 추가로 확보됐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자신 있다.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자 검찰의 칼이 날카로울지 이 대표의 방패가 튼튼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